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2차 전지주의 약세 등의 영향으로 장중 한때 2,4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내년에는 여전히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JP모건 자산운용의 수석 전략가인 카렌 워드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IT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이 5배 이상 늘어난 반면 석유, 화학 업종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 약세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금 가격이 트럼프 리스크의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571.85달러로 5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달 30일 대비 8.17% 감소한 것이자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10배의)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봐야겠죠. 우선 이 간밤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소강과 또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을 소화해내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이 되는데요. PPI가 오름폭을 키운 데다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이제 좀 시사가 되자마자 12월 금리 동결 확률이요. 전일 17%에서 지금 이 시각 41%까지 대폭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미국의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한 가운데 트럼프 인수위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이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 테슬라는 간밤 6%, 리비아는 14%, 또 니콜라는 22%가량 대폭 급락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오늘 이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밀려나면서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전 휴전 협상을 위한 특사 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또 오늘 우크라 재건, 재건축, 데크플레이트 등 이 관련 테마들 지속적인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또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반도체에서 그 원자재로 좀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히토류 테마 다시 한번 불뿜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각 이 전반적인 증시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0.4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407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2,400선 방어해내고 있네요. 여전히 이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강합니다.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0.7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676선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지만요. 개인의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매물 팔아내고 있는 개인입니다. 참 다방면에서 악재가 줄이 있고 있는 정말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누구보다 든든하게 지켜드릴 테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오늘도 이 여러분의 수호천사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바로 모셔봐야겠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오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근데 또 머스크가요, 이걸 테슬라에게 있어서 호재로 또 좀 보고 있더라고요.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이는 뭐 내용이긴 해요. 이미 뭐 다 할 만큼 했고 받을 만큼 받았고 뭐 스페이스 X 등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긴 한데요.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심각한 것 제외하고는 화학주들이랑 제외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좀 많고요. 그 외에 괜찮다는 모습인데 삼성도 지금 보시면은 6% 가까운 좀 상승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이 IRA 법안에 관련된 영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하락폭이 크고 그로 인한 코스닥의 대장주들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고 반면에 IT 관련주들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점 여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 좀 5거래일 연속인가요? 좀 많이 답답한 좀 그런 시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5거래일 연속의 좀 하락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한 주 동안 지금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번 주 6% 하락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현재가 기준으로 9% 정도 현재 하락이 좀 나왔네요. 자, 그리고 PBR 0.8배 수준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0.9배 아래로는 내려온 적이 IMF 이후에는 없다 그러는데 금융위기 때였나요? 그래서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니까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바닥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기대해 보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분할 매수 의견은 꾸준하게 계속 드린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정리를 좀 해보고 왔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테마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AI 반도체, 히토류, 그리고 우크라 재건까지 총 3가지를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AI 반도체, 요즘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 주목을 받아오고 있죠. 이어서 우크라 재건, 오늘 또 새로운 하나의 이슈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트럼프가 특사를 파견한다는 소식, 오늘 오프닝 때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가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 종식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모든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줬었죠. 여기에 또 이 히토류가요, 다시 한번 이 미중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요, 단순히 좀 무역 분쟁을 넘어서요, 각국의 공급망을 재편시키고 또 경제적인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다시 한번 좀 급부상이 돼가고 있는데요. 일부 좀 전문가들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을 과거의 미국과 소련 간의 이런 냉전에 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좀 관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시장을 좀 보면 그 상황이 좀 재밌게 갑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은 뭐 물론 지수 상황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긍정적인 모멘텀권이 좀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랜만에 큰 급등 상황도 그렇고요. IT도 상승도 그렇고. 2차전지, 그다음에 신재생 쪽만 좀 많이 무너지고 있긴 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우선은 봤을 때 IT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옵니다. 뭐 제가 CXL이나 유리기판이나 HBM 관련주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좀 집어왔습니다. 자, 테크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9%대 급반등이 좀 나왔고요.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P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좀 조정 나왔다가 반등 포인트 보고서 움직임이 좀 나올 그런 좀 기대가 좀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STI도 살짝 많이 주저앉아 돌려세우는 모습,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CXL 관련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JNTC 유리기판 관련주 어제 급반등이 나왔었는데 바닥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올려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살짝 붙었어요. 아직 많이는 아닌데요. 뭔가 차트가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으니까 쌍바닥에서의 돌리는 그림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중 분쟁 이슈도 시끄럽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동국 R&M 같은 경우가
S요. 죄송합니다. 같은 경우 24%까지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다 밀려내려온 모습이고 유니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유니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바텍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장 초반 급등 나왔다가 바로 빠지는 모습들. 삼화전자만이 유일하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직은 좀 그래도 삼화전자는 상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도 좀 오랜만에 터져줬고요. 그래서 우선 기대를 좀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핫한 게 오늘 우크라 재건입니다. 자, SY스틸텍이 상한가를 드디어 가네요. 네, 돌파.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밀리지 않으면서 뭔가 버텨내 주다가 이게 올려치는 그림이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자, 뭐 SY는 거론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SY 보시면 19%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그다음 보면은 SG도 22%까지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밀려 내려온 부분도 회복을 좀 합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도 급등에 HD현색 건설기계 등등 뭐 관련주들이 죄다 올랐거든요. 방향성을 딱 고민해 봤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 딱 임기 시작하기 전에 뭔가 또 결정이 나는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왜 전쟁이 격화되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든 서로 딱 땅 따먹기를 딱 끝내놓고 트럼프가 야 이제 그만해 멈춰 딱 하는 순간 휴전으로 딱 땅이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먹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조만간 전쟁은 끝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서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테마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모이고 있다 한 곳으로 거기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은 제가 계속 보시라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수익 잘 나오고 계실 거라 판단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기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6%대 반등이라는 거,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한번 자세히 좀 봐드릴 건데요. PBR 0.9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도 있는데 우선은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좀 그림을 갖고 오늘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시적인 반등 나왔다고 팔지 마시고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계속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상담 신청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유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이렇게 오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이어지는 시간에서 어서 이 코스피 시총 상위단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LG 엔솔과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겠죠. 이 최근에 들어서의 희비가 굉장히 엇갈렸던 두 종목이었는데요. 역시나 이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오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LG 엔솔 점점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11% 현재 두 자릿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7만 4천 원 선까지 무너진 LG 엔솔. 반면에 삼성전자는 갈수록 이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6.41%가량 빨간불 켜면서 5만 3,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가장 먼저 이 LG 엔솔이 참 한 달 사이에 포드, 리비안, 스페이스X 등등 큼직한 호재가 참 많았는데 단 하루 만에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PD님이 삼성전자 살까 말까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부분 정말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우선은 현재 실시간 상황으로는 삼성전자의 외인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기는 해요. 이게 이제 매번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수년째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국내 지수로 따지면 PBR 0.8배 수준이면은 저평가가 나오고 항상 반등이 나왔었어요. 맥스로 내려갔을 때가 0.7배 정도 수준 그 후반대였던 걸로 중반대였는데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PBR 0.9배, 1 아래로 떨어졌을 때의 포인트가 항상 바닥 인식이 됐었던 이제 그런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이제 나왔다는 게 기사화되고 있고 막 요즘 시끄럽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저녁부터요. 좀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는데 빠르게 좀 돌려치는데 제가 이제 보는 게 외인이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보면은 외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거는 잠정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좀 나름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기관들도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 이렇게 볼게요.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기관들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 프로그램 매수세겠죠?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온 거. 이렇게 된다면 외인들이 그간의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아주지 않을까에 대한 뭔가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HBM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 자, 7%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대형주,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급반등이 나올 때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일전에 많이 빠졌을 때부터 급등 나왔을 때 그런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많이 올랐을 때 보면은 10% 이상 올랐었던 적도 굉장히 흔합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현재 오늘 반등 흐름은 일시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밑골이 달아서 확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이쁜데 이 라인에 대한 회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5만 원 초반대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저점 자체가 여기 2020년 하반기 끝자락이었단 말이에요. 저기 자리에서 돌려 세울 그림에 대한 기대, 근데 깨면 좀 위험했지만서도 오늘 말아 올려지면서 저 하단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7.2%입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좀 기대를 갖고 외인의 매수가 좀 오늘 보니까 이게 그냥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준이 아니에요. 외인과 기관들이 달려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오늘 상황은 삼성전자가 지수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일봉 상황으로도 봤을 때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었던 그 시점이 있죠. 요때 10월 달 말쯤에 찍고 올렸던 자리가 보여요. 거기 자리가 이제 한 5만 원 완전 끝자락 후반대거든요. 거기까지에 대한 기대감도 아니 5만 원 중반대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한 5만 5천 원대까지 회복을 좀 기대해 보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분봉상으로 이 상승의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좀 빠릅니다. 반등 나오고 거치고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밑으로 깨질 가능성보다는 현재 자리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그냥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급한 매도하지 마시고 우선 차분히 보자. 뭔가 이제 좋은 소식이 터질 것 같네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2차 전지 쪽인데요.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새로운 이제 참모진들이 꾸려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입장은 IRA 법안 자체를 폐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반대. 근데 쉽지는 않아요. 얘기는 그렇게 나온 거지만 갑자기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공화당 내에서도 그 법안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그게 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우선은 이슈가 터지다 보니 영향이 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엔솔을 비롯해서 뭐 삼성 SDI 오늘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끌어내리는 종목들이요. 2차 전지주들 대부분 다 화학주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뭐 심지어 포스코홀딩스 10%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7% 급등 나왔었는데요. 10%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LNF 11% 그렇게 잘 가도 LNF가 LS도 완전 주저앉는 모습들 그리고 그 태양광 관련주들도 같이 영향 받으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모습들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전쟁 관련주들의 테마 흐름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현대로템이나 이제 하나 이쪽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선은 터졌어요. 터질 게. 이 2차 전지 관련 우리가 예측했었던 거잖아요. 터졌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막 깊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올라오고 있어요. 뭐 저기 밑에까지 저점이 열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좀 모습을 좀 포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오늘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보시면 분봉상 봐드릴게요. 네, 그래도 그래도 조금씩은 다시 회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한 매도가 있지 않나, 과매도 구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차전지 빠르게 좀 팔아가지고 삼성으로 또 옮기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좀 힘든 구간이지만 거의 끝자락까지 다 와간다라는 판단이니까 제가 이것까지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트럼프의 입에서 IRA 법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를 일단 거기까지가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11월 중순쯤 예측했었는데 거의 완전 딱 맞았네요. 좀 뭐 아쉽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좀 잘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상담을 많이 해드릴 거니까 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늘도 2차 전지단이 거세게 흔들리면서 관련주들 정말 많이 이렇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중에 한 분인데요. 이렇게 걱정 많으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열심히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버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제일제당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26만 5천 원에 10% 말씀 주셨네요. 바로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190개가 나왔었는데요. 그중 한 종목이 바로 CJ 제일제당이었네요. 0.42% 반등은 주고 있지만 아직 24만 1,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행히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26만 5천 원 선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쯤 다시 한번 좀 반등이 그 이상으로 나올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네, 이거 이제 매수하신 게 이제 쌍바닥 자리 보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하신 자리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 그냥 아작이 나버리니까 어떻게 버티냐고. 답이 없죠, 사실. 답이 없지. 진짜 기다리시다가 째려보시다가 매수를 딱 하셨어요. 봤습니다. 잘 하셨어요. 문제될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있다. 뭐냐면 이게 계속 내려올 때 브레이크가 잡혔어야 돼,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차트는 항상 그래요. 이게 주봉입니다만, 주봉이에요. 주봉이지만 뭔가 이게 계속 내려오다가도 이런 브레이크가 잡혀줘야 돼. 뭔가 멈추는 듯한 모습들.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계속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그냥 바닥이다 체크하고 매수하기엔 좀 아쉬웠던 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려오면은 브레이크 잡힌 다음에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한 짧게 반등 나오는 건 최소한 3주에서 4주, 2주에서 뭐 4주나 이 정도의 흐름에 브레이크는 잡혀야 된다. 멈추는 횡보가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걸 안 보신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자, 근데 뭐 CJ 제일제당 어디 안 갑니다. 안 가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기다리시면 우선은 매수가 이론 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30만 원까지는 우선은 기다리시면 도달할 거니까 30만 원 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보자고요. 왜 30만 원이냐? 요 박스 자리에서의 가운데 라인 자리가 여기가 30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기다리시면 올라올 자리가 30이니까 30 자리부터 해서 다시 얘가 뚫고 갈지 이 박스 돌파가 나올지 여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들어와 있습니다. 2만 원에 50% 상당히 좀 비중이 있으시네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시각 4.3%가량 역시나 좀 강하게 밀려나고 있고요. 11,34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차트상을 보자면 그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과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난 6거래일간 거의 하한가급으로 좀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진짜 많이 빠졌네요. 참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괴롭히는 걸까요? 자, 우선은 추이적으로 보면은 많이 이탈했던 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단 자리가 나오는 자리다 보니까 매수하셨던 자리가 뭐 1.2 자리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자리는 맞아.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돌려 세우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바닥 자리가 나와서 여기서 이탈 나오는 게 17,000원대 정도 근처 자리가 추세 이탈 자리가 나왔었던 그런 좀 그림들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깨져버리면 그 전저점 자리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 자리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일봉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세세하게 봐보죠. 자, 여기 자리부터 이제 돌려 세우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건데 우선 저때 당시에 체크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거래량인데요. 이제 거래 대금으로 저는 항상 보는데요. 거래 대금 자체가 보시면 이때 바닥 추이에서의 약간 터지는 그림들이 살짝 있기는 해요. 올려 세울 때.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뭐 시장이 먼저 죽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뭘 봐야 되냐면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최소한 여기만큼이거나 아니면은 여기만큼에 해당하는 거래 대금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힘 자체가 필요할 건데 거의 다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더 내려가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돌려 세울 건데 거래가 좀 붙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업황 쪽으로 딱히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횡보하거나 약간 밀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때 1차적으로 꼭 올라서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자리 눈에 보이네요. 1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14,0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새로운 라인으로 잡히면서 추세를 돌리는 그림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자리가 이게 이번 주 한 주간에 사고 터졌던 거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14,000원 넘어가고 살짝 올려치면서 15,000에서 16,000원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은 14,000원 회복이 나오는 데까지 홀딩하시고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요 대응을 해보자고요. 아셨죠? 반등 올 겁니다. 홀딩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이 쌈쥐 엔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핫쇼핑으로 참 유명한 그런 종목이죠. 17,50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봐야겠죠. 어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모아진다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급등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1.81%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밀려나게 되면서 11,39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이 상당히 좀 고점 라인에서 좀 진입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차트 상황으로서는 참 좀 불안핑이실 텐데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실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네, 불안핑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17,500원이시고요. 추세적인 자리에서 보면은 한 18,000원 정도 자리가 거기서부터 해서 바닥 인식이 좀 되는 약간의 좀 고점이랄까요? 18,000원, 19,000원 정도 자리가 그 그림이 좀 나오는 자리인데 두껍게 좀 표기를 하긴 했지만 이 두꺼운 라인 자체가 18,000원부터 19,000원 정도 자리가 됩니다. 자, 고점 자리도 있고요. 여기 하단 자리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출발했던 점, 거기 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자, 거기 자리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셨고, 이게 올해 9월에 사신 건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시면 차트가 이 라인을 깨다가 돌려 세울 때 라인을 맞고 또 떨어졌거든요. 시장도 안 좋아 보니까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쌍바닥 자리가 체크가 되는 그림이 약간 더 열려 있긴 하지만 나오더라도 돌려 세우면서 다시 한번 여기 자리까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자리까지는 오는데 이 매수가에서의 대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마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의 그림은 보실 게 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잘 거래가 터져주면서 이 매물벽들을 돌파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지금 상황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거 올라올 겁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시장이 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거니까 시간은 좀 걸려도 잘 버텨주셔야 돼요. 답답하셔도. 아시겠죠? 예, 홀딩하겠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3,000원에 10% 저희 말씀 주셨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입니다. 7%가량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고요. 확실히 좀 이 외인 매수가 잡히니까 주가가 확실히 잘 가고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네요.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53,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53,000원 선이 잡힌 게 지난 12일이었나요? 불과 3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짜볼게요. 네. 자, 그 삼성전자를 이제 잘 매수를 해 주셨고, 뭐 언제 사신 게 조만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PBR 0.9배 이하 자리가 이제 어제 자리였고, 보통 1배 정도 아래에서 현재 사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걱정이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 망해요. 네, 망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 최악인 경우 더 열려 있다고도 보긴 하지만 맥스로 봤을 때 삼성은 이제 4만 원대까지 볼 수 있긴 합니다. 차트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저평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생기면서 외인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좀 잡히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보면 외인도 좀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잘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 끝나고 또 얼마나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닥은 맞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사실 삼성전자를 현재가에서 불안해하셔가지고 상담을 주시는 게 좀 약간 의아하긴 해요. 예, 굳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삼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제가 강조드리죠.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한 달에 한 2번 정도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더 늘리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계속 하시고 반등 나오면 우선 1차적으로는 한 5만 원대 후반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니까요. 혹시 그때 가셔서 뭐 10% 수익 실현하시는 거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만 네, 이왕이면 조금 더 큰 그림 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제일일렉트릭 기다리고 있습니다. 1,100원에 35% 비중 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정말 보기가 힘든 차트 모습인데요. 우선 오늘은 1.78%가량 내려서고 있지만 11,02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차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양대 장봉이 한번 나와줬고요. 오늘은 살짝 밀려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 구간이신 제일일렉트릭 언제까지 좀 보유를 할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일일렉트릭입니다. 굉장히 또 좋은 회사입니다. 1,100원에 들고 계시고요. 수익은 약 10%가량 현재 수익이 나오고 계신 상황이시네요. 뭐가 그래도 걱정이실까요? 남들은 진짜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 그래도 이제 수익 잘 나오고 계신데 요거 한 번 더 갈지 여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뭐 일절 없습니다. 자,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라인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인은 여기 하나 더 볼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라인을 제가 왜 그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나름의 구간 자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름의 거래가 있었던 라인이긴 해요. 많지는 않지만
등락이 있었죠.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등락이 약간 한 중간 정도 요 라인 자체가 여기가 이게 한 12,000원 정도 라인이 돼요. 약 그 정도 근처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윗꼬리가 달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가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래도 보시면 여기가 이 정도 높이예요. 근데 예, 잘 터졌어요. 거래가. 잘 터지면서 잘 갔어요. 여기도 터져주면서 갔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밀리면서 올려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쁜 건 맞아요. 차트가.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분봉 잠깐 볼게요. 분봉도 이제 시장이 아침에 좀 힘들었었지만서도 다시 올라가는데 거래도 많지는 않지만 야금야금 좀 가는 듯한 흐름이거든요. 딱히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라인만 잡아보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잡긴 해요. 어떻게 잡냐면 이 정도 잡습니다. 아이고. 한번 올려치고 나서 내려올 때 여기 그 전에 고점이었었던 라인들을 갑자기 이탈할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수익 실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절대 노리지 않고요.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라인 설정해 놓은 다음에 깨면 팔아요. 근데 그 자리가 여기 살짝 한 12,300원 정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내려오면은 수익 면에서 크진 않으실 건데 우선은 저는 그렇게 본다고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늘 밑꼬리 달면서 올라가는데 막판까지 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나고 양봉이 떠버리게 되면은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되게 조금 재밌고 기로에 놓여 있는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래서 12,000원까지는 한 번 더 열려 있는 것 같긴 하다. 그 이상까지는. 다만 이 하단 라인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저는 12,300원 말씀드리지만 뭐 본인 판단 하에 나는 그래도 5% 수익을 무조건 낼 거야 하신다면은 1,500원짜리를 계산해 두시면 되겠죠. 그 자리 이탈하면 꼭 수익 실현하시고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나올 종목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29만 5천 원, 비중은 50% 상당히 좀 높게 들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개파락이 당연히 나와줬습니다. 이어서 바로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5% 이상 강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12만 8,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님도 좀 들고 계시는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단기 반등 가능할까요? 이게 시청자님 상담이 혹시 어머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대형 추세 라인은 이 자리이고 저는 작년 7월 24일 고점 각오할 때 진짜 이때 요때 방송에서 매도 사인을 냈었습니다. 11시 방송할 때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항상 유행처럼 제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 얘기를 떠들고 다녔죠. 자, 근데 주봉 상황 다시 보자면은 하단 라인은 이렇게 잡혔어요.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인 자리에서의 지금 자리는 매수하긴 나쁘진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서 내려갈 만큼 내려왔구나. 여기서부터는 깨지더라도 일시적인 거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좀 그 스트레스가 큰 거는 IRA 법안의 폐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데 그 폐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100% 일어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는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무조건 없을 수 있나요? 예. 그래도 있어요. 일부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트럼프와 합의하에 얘기를 하겠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얘들도 양보하면서 하겠지만은 축소가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폐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라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2차 전지 쪽의 자동차 쪽으로는 보지 마시고 ESS 쪽과 AI와 연계돼서 원전과 연계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SMR과 AI 데이터 센터와 2차 전지 ESS는 같이 묶어서 그냥 한 템포로 갈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흐름이 같이 나올 테니까 우선은 지금은 조금 시장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 그래서 홀딩 하셔야 되고요. 반등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깨져도 여기서 급하게도 깨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제 단가가
높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안쓰러운데 비중도 크시단 말이에요. 가능하시면은 이게 내년 한 상반기 상황 보시면서 단가 낮추셔야 돼요.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하반기 안 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트럼프 임기 시작하고 나서 상황 보시다가 하시면 돼요. 조금 여유 있게 하신다면은 한 3월부터 할까요? 그때 하시면 되고 아마 실적 체크까지 감사 보고서 체크해야 되니까 3월 말, 4월 2분기부터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단가를 낮춰 보신다면은 좀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떨어지는 거 우선 놔두셔야 됩니다. 다 뽑고요. 홀딩하고 기다리셨다가 연초에 대응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하나오션 들어와 있습니다. 36,500원 또 16%의 비중 말씀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하나오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입니다. 0.13% 약하게나마 밀려서고는 있지만요. 39,15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네요. 그간 워낙 좀 급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단시간에 좀 눌림목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 하나오션인데요. 전문가님, 하나오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하나오션도 요즘에 원책에 잘 가가지고요. 시장이랑 완전 역행하면서 잘 갔죠. 이제 트럼프의 미국의 조선주 러브콜 이슈가 좀 컸습니다. 매수가는 36,500원이세요. 최근에 이제 추격 매수 하신 건지 일전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수요일 날 밀려 내려오고 어제 이제 급반등이 나와서 참 다행스러운데 오늘 보시면 또다시 약간의 윗꼬리가 좀 잡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수급이 좀 들어온가요? 외인은 좀 팔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장 끝나봐야 좀 알 것 같긴 하지만 수급적인 그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정황상 차트 보시면 꼭지 라인 그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보면 여기가 나름의 박스 자리를 볼 수 있잖아요. 저기 자리에 도달을 거의 한 상태에서의 약간의 흔들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오늘 자리 보면은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혹여나 라인 잡아드립니다. 38,000원 정도 라인 잡아드릴 거예요. 네, 38,000원. 38,000원짜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깨지게 되면은 그 자리는 수익 실현을 꼭 하셔야 되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자리로 생각하고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안 밀리고 갈 경우에는 한 번 더 갈 겁니다. 한 번 더 가면서 신고가 패턴 그리면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2018년 바닥부터 돌리는 걸 보면은 그래도 나름의 고점 구간들이 뭉쳐있는 구간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지금부터 한 번 더 갈 수 있겠지. 근데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 판단하면은 시장 탄력으로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뭔가 미국 쪽에서의 조선 업황에 대한 입김이 한 번 더 폭 터져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포인트들은 있는데 우선 현 상황적으로는 안전하게 하시는 게 맞으니까 38,000원 라인 잡아드릴 거니까 이 라인 지키시면서 즐겁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바이오로직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6,637원 그리고 현재 이 비중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비중이 50%가량 현재 잡혀 있는데요. 앞으로의 차트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유바이오로직스 매수 지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잡힙니다. 이 11월 초순 정도에 좀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1.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 유바이오로직스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까요? 자, 주봉으로 차트를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 항상 그 라인을 잡잖아요. 라인을 잡을 때 보시면 제가 이 라인을 또 하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도, 이 근처 자리입니다. 이 정도 근처? 약간 이 정도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근처. 뭐 라인상에 무조건 터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라인을 잡아두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름의 횡보했었던 이게 하단 자리들이 약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키면서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구간 자리가 16,000원 근처 자리 위아래 플러스 몇백 원 되겠죠?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자리를 필두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도 약간 거기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는 거예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매우 정상적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매수가가 얼마시냐면 16,600원대. 그쵸. 예. 전형적으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시는 구간대 매수 대응을 하셨고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도에 대한 힌트가 여러 차례 있었네요. 이런 윗꼬리 자리, 시가에서 시가 위로 가지 못하고 출발한 다음에 윗꼬리 자리는 이거 매우 안 좋은 그림입니다. 안 좋은 그림이고요. 그다음 바로 그 다음 날도 떨어져 버렸죠. 그럼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부터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설거지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더더욱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아날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특정 이슈를 다시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서 내보내 주는 겁니다. 뭔가 대형 이슈가 터져주든가.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인 분석 자리에서 약 이 정도 될까요? 15,000원 초반대 정도 자리가 하단 자리가 여기가 박스 고점 양봉의 자리가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빠졌던 거라 판단한다면은 여기서부터 돌려 세우는 그림이 오늘 나오고 있긴 하니까 만약에 튀면은 한 번 더 강하게 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만약에 아침부터 보고 계신데 죄송해요. 거래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돌려 세우는 그림, 뭔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가능성은 보이는 구간이다. 뭔가 회사에서 좋은 소식을 한번 내줄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기다려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혹여나 요 라인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오면은 20일선 이탈 자리가 나오는 자리라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자리는 자 14,500원 정도 자리는 좋아 보이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4,500원 자리는 좀 조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이름처럼 주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에 20%, 지금 시각 현대 엘리베이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현대 엘리베이 약 7.9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2,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오늘 했습니다. 보니까 이 3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종목인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참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시장에 살 게 없죠.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이제 뭐 건설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그냥 다 같이 엮여서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슈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그 트럼프가 그 1월 20일경 1월 말쯤에 다시 임기 시작될 때까지 해서 계속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셨던 매수가가 이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선 정리하지 마시고 매수가 위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6만 원, 뭐 6만 5천 원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만약에 근데 혹여나 5만 원짜리는 그래도 지켜주셔야 돼요. 한 4만 9천 원 정도 근처일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급하게 내다 꽂을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갈 것 같으니까 홀딩하셔서 몇 년 만에 수익을 내시고 빠져나오자. 거의 5년이신가요? 넘는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한번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트럼프가 IRA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주들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만전자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AI 반도체와 히토류,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저희가 이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투자에 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